다음은 66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예. 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예. 그다음에 수요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와 관계가 되나 문제는 뭐다? 문제는 사실상 거의 매회입니다. 거의 매회해서 거의 매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계되는 관계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이 내용을 비교할 때,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다라고 할 때는, 자, 요 이제 글자 하나 차이죠. 예, 수요량의 변화냐, 그냥 수요 변화냐, 요 차이를 말합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뭐다? 그래서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할 때, 자, 수요 결정 요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해 재화 가격, 인구, 소득, 다른 재화 가격, 정책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없이 많은 수요의 결정 요인 중에서 당해 재화의 가격인데 그것도 당해 재화가 기니까 X제 합시다. X제의 가격만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자, 이때,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과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자, X제,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화될 때, 수요를 결정짓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일정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오직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화되는 경우에 그럴 때마다 그 수요선상에서의 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때 이렇게 놓고서 이것이 가격축이고 여기가 수요량의 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위 면적당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이 100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나머지 요인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가격만이죠. 가격만 변화되는 경우, 요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위 면적당 100에서 15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그래서 요 점이죠. 요 점이 이 수요 곡선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만약에 단위 면적당 가격이 80으로 내려간다면은 자, 요 점이 이렇게 곡선상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수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X제죠. 예. X제 가격 이외, 이것 말고 가격 이외죠. 이외의 다른 수요 변수들이죠. 수요 요인이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화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수요 변화는 당해 재화 가격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수요 요인이 변화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인구수다, 소득이다, 다른 재화 가격이다, 정책이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경우죠. 물론 가격은 뭐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렇게 될 때 수요곡선 자체입니다. 이 경우에
수요 곡선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요 증가 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났으면 뭐다 우측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변화를 한번 그림으로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이다, 가격축이다, 그 다음에 수요량을 축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수요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100만 원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0이었다라고 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이 지역에 인구수가 이 지역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인구수가 늘어나면 뭐다 수요 증가겠죠. 그러면 뭐다 일단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요 설보다 늘어났으니까 자, 뭐 수요가 이렇게 해서 120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뭐다 가격은 그대로 100만 원의 상태에서 그대로 뭐다 인구수만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요 점이 뭐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가격 수준이죠. 모든 가격 수준에서 모두가 요 그림만큼 이것만큼 뭐다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시키면 뭐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죠. 그래서 수요 증가 시 뭐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예. 반대로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인구수가 줄었다는 것은 뭐죠? 수요가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수요가 100에서 뭐다 100에서 80으로 줄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가격선 100에서 80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격 수준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뭐다 왼쪽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이동시키면 뭐다 곡선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수요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량의 변화는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화되는 경우로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경우고, 수요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이 변화되는 경우로서 수요 증가 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 감소 시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수요 변화다. 반드시 꼭 해놓습니다. 이거 관계되는 문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시장 분석에서 아파트 시장 분석이다. 이거는 뭡니까? 당해 재화가 아파트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다? 아파트 가격의 변화되는 경우는 뭐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겠죠. 만약에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가 변했다. 그럼 뭐겠습니까?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맨 아래 수요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가격은 뭐 아까 이야기한 수요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가 보시면은 맨 위에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수요 결정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먼저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이제 변화돼서 이제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대개는 여러분들이 뭐다? 소득이 증가하면은 뭐다?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모든 재화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승용차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 재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할 때,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다, 뭐 이때 뭐 버스 타는 것도 힘들다, 뭐 아침 저녁으로 그 많은 승객들에게 이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버스 타기 싫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차 몰고 다니겠다. 소형차 가지고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겠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또 반대로 소득이 보다 감소되었다라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득이 줄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타기에 부담스럽다. 차 주유값도 보다 기름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통행료도 비싸고, 또 주차료도 비싸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됩니다. 또 대신에 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을 보니까 재미가 있죠. 자, 승용차와 같은 경우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소형차 수요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정상적인 재화다라고 말하고, 버스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득의 변화 방향과 버스 수요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열등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에 정상재와 열등재, 물론 이제 중립재가 있는데, 중립재는 소득이 증가하든 말든 간에 수요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중립재다라고 말하고, 또는 다른 말로 중간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득이죠.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 중립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또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이를 열등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 반드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타 부동산의 가격이 있습니다. 타 부동산의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관재 되겠습니다. 연관재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치워버릴까? 예, 연관재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자, 연관재 이렇게 가면은 기본적으로, 자, 대체재라는 것이 있고, 대체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재가 있습니다. 보완재. 자, 대체격이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야 됩니다. 대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재화에서 가격과 효용이 유사한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 또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다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와 빌라, 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 효용이 유사한 재화들을 우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빌라하고 아파트마다
서로 다른 부동산이죠. 서로 다른 두 재화입니다. 서로 다른 두 재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은 것이 아니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면 빌라의 가격이 뭐다? 가격이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당해 재화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아파트 수요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주고, 근데 아파트 수요에 뭐다?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다?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뭐다? 빌라와 아파트가 가격 효용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 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빌라가 비싸게 보이겠죠. 대신에 아파트가 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뭐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뭐다? 줄어듭니다. 왜냐? 두 지역의 가격 효용이 유사한데 빌라 값이 떨어지니까 뭐다? 상대적으로 또 아파트가 비싸게 보입니다. 비싸게 보니까 아파트 수요가 줄고 빌라 수요로 가버리겠죠. 그 결과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경우에 두 지역에서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콧말이 줄줄 흐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커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속에 들어가는 뭐다? 설탕이 있습니다. 자, 커피와 설탕보다 또 서로 다른 두 재화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재화가 일체로 이용돼서 효용을 발휘하는 관계 있을 때를 서로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자, 커피의 가격이 설탕의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설탕 수요에 설탕 가격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커피 가격도 설탕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자는 이야기죠. 자, 만약에 커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뭐다? 그러면은 커피 가격이 비싸지니까 커피가 적게 팔리겠죠. 그러면 뭐다? 커피 속에 들어가는 뭐다? 설탕도 적게 나가겠죠. 따라서 설탕의 수요가 뭐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예. 헷갈립니다. 처음 들으면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커피 가격이 뭐다? 하락합니다. 그러면 커피 값이 싸지니까 커피가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은 커피 속에 들어가는 뭐다? 설탕도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설탕에 대한 수요가 뭐다? 증가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보완 관계 있는 재화들은 뭐다? 소비 측면에서 가격의 변화와 요 당의 재화 수요의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해놓으면 뭐다? 속편합니다. 왜? 처음 들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제 같은 경우는 뭐다? 소비 측면에서 그냥 같은 방향이다. 보완제의 경우에는 뭐다? 소비 측면에서 그냥 반대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몇 번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서로 아무 관계 없는 재화. 그걸 우리가 독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커피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해서 요 분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줄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커피 가격과 분필 수요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 있는 것을 그냥 독립제 아무 관계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별로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때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렇게 한번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봅시다. 자,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강의할 때는 뭐다? 한번 강의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자세하니까 나머지 과목도 자세하게 물론 하겠죠. 하는데
결혼을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오프라인은 뭐 계속 1년 내내 하니까 편한데 이건 이제 스튜디오보다 이거 한 번 하고 끝이니까 이론 강의가 그래서 계속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그냥 대충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또 제 성격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거 보고서 많은 분들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것이니까 자 그렇게 자 이해하게 뭐 계속 잘 하시는 분은 쉬웠겠죠. 맨날 했는데 뭐 또 해주나 이렇게.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또 이게 어렵습니다. 자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화되는 이유는 뭐란다? 수요량의 변화. 당해 재화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변화된다. 뭐다? 수요 변화. 됐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다. 지금 설명됐습니다. 자, 성용차의 수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성용차의 수요가 변화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득이 변하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다? 이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죠. 성용차 가격이 변해서 수요가 변했으면 뭐다? 수요량의 변화인데 소득이 변해서 승용차 가격 말고 다른 요인 소득이 변했으니까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에 들어간다. 마찬가지 버스 수요가 변했다는 것이 버스의 가격이 아니고 소득이 변해서 버스 수요가 변했으니까 역시 뭐다? 수요의 변화다. 자, 아파트 수요가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뭐 때문에? 아파트 가격 때문이 아니고 빌라 가격 때문에 변했죠. 다른 재화 가격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수요의 변화죠. 마찬가지 설탕의 수요가 변했습니다. 근데 설탕 가격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고 커피 가격 때문에 다른 재화 가격 때문에 설탕 수요가 변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 뭐다? 수요의 변화다. 그러니까 갑시다. 예. 에라 모르겠다. 대체재, 보완재 모두 뭡니까? 설명할 때는 뭐다? 모두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 오케이? 그냥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냥 딱 그렇게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정상재, 열당재 설명할 때 이 상황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 오케이?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것이 다음 페이지 핵심 체크 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인구 변화. 인구 변화는 뭡니까? 뭐 수요 변화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수요 변화. 소비자 기호 수요 변화. 금리 조세 정책 수요 변화. 세금 올리면 수요 감소. 세금 내리면 수요 증가. 금리 이자 올리면 뭐다? 수요 감소. 이자 내리면 뭐다? 수요 증가. 가격에 대한 기대감. 자, 가격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코 꽉 막혀가지고, 예. 가격에 대한 기대감. 자, 죄송합니다. 예.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아파트 수요는 됐죠? 가격에 대한 기대감. 이 말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다.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은 아파트 수요 증가죠. 왜?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뭐다? 뭐 지금 안 사겠죠.
더 떨어지면은 나중에 사자 지금 수요 감소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것은 뭐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내린 것이 아니죠.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예상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니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뭐다?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기대감이죠.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앞으로 내릴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의 변화죠. 수요 변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증가시 오른쪽으로, 감소시 왼쪽으로. 됐죠?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 우리가 이거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1년 동안에 100만 원에서 150원 올랐다. 1년 동안에 100에서 80원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수요량은 뭐였습니까? 유량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기대감은 뭐다? 아직 일정시 지금 시점에서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런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회비용도 있습니까? 예, 기회비용 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의 기회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이 뭐다? 줄었다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다? 줄었습니다. 자, 요 말의 뜻은 뭐냐니까.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건물주도 좋고 그냥 어쨌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 1억 받아서 은행에다가 예금해 뒀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를 받겠죠. 그러면은 예금이자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게 내리는 기구, 그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의 예금이자가 내려가면 보증금 받는 것보다야,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를 받는 것보다야, 차라리 전세를 안 하고 월세로 돌리면 되겠죠, 월세. 월세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월세가 나은 거죠. 그래서 월세 공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공급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임대인 입장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럽니다. 소비자 입장 볼까요? 예. 자, 예. 반대가 되겠습니다. 예. 소비 입장에서. 반대로 해석합니다. 예. 임차인입니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1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지 않고 은행에다가 예금해 뒀습니다. 1억을 보증금 내지 않고 예금해 뒀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를 받아가지고 임대로 내는 거죠. 예금이자를 받아가지고 임대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금이자가 내려가니까 이자가 내리니까 이자 수입이 줄죠. 그러니까 그 이자 가지고 월세를 못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월세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거는 수요니까 누구 입장이다? 임차인, 세입자 입장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었을 때 뭡니까?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 반대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세 보증금 은행에 몇 개 되는 거 빼내서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세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은행이 1억 맡겼던, 은행이 1억 맡겼던, 예금했던 1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이렇게 딱 잊어가지고 월세로 내다가 이거 뭐 월세가 안 되니까 뭐 차라리 뭐다 전세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아니 공급자들은 월세를 공급하고 싶고 수요자는 뭐다 전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내보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말로 말해서 임대인 쪽에 힘이 세면 뭐다 월세 공급이 늘고 임차인 쪽에 힘이 세면 뭐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임대인 쪽에서 힘이 세. 이거 내가 비판할 수 있어. 안 해. 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 줄었어. 왜 줄었습니까? 예.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늘려야 되죠. 왜 줄었습니까? 예. 강남이나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 그동안에 빨리 정리하시오.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런 거 비판하는 언론에서 한 명도 없고, 또 그런 거 말하는 전문가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만 이야기하는 수업 시간에. 진짜 하면은 정말 재미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그게 각본처럼 돌아갈까?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몰라, 지금은 알까? 몰라,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으면 정부에서 자, 내년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원금까지 원래 이자만 갚는 대출제도 없애버리고 원금까지 갚아는 대출로 전환시키겠다. 그 이야기는 강남시장 정지가 다 끝난 거예요.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팔 사람 다 팔고 자금 확보해서 자금 다 확취했고 이제 없는 사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공공인터넷 공고 안 해요. 현재 이런 정부는 계속 가는 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들 안 내리지. 임대료 안 내리죠. 그런데 사람은 주택 없이 살 수 없죠. 가격 담합이 암난리에 진행되는 거라고. 안 내린다. 그래, 싫어하고 딴 데 가. 그런데 가는 거예요. 안 가죠. 왜? 거기에 또 강남이 왜 강남입니까? 예, 교육제도가 있으니까. 교육제도 저 딸내미도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달라거든요. 우리 때 그냥 학력고사입니까? 쳐가지고 그냥 1등에서 쭉 가자는 순서대로. 지금 보니까 별 짓을 다 하다 보니까 학교 때 해가지고 하여튼 웃기다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강남에서 운전하는데 물어보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이거 결국 가진 자를 위한 거네. 맞다고. 왜 강남이냐? 교육이 되니까 하는 거다. 그게 이미 서열화되는 거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중국에 한다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 한턱 깠죠. 이거 참교육 해가지고 핑계를 시켰다. 이 새끼들이 누구야? 있는 놈들. 그 당시 지금이 현재 여당. 예? 다 작전이다, 작전.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보니까 중학교까지 서열화됐다며. 옛날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다 경기고등학교다 서울고등학교다 이런 표면적으로 서열화됐잖아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서열화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딱 서열화되어 있는 거야, 이게. 중학교부터.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의 요런 시장에서 월세 공급이 이기느냐, 전세 수요가 이기느냐, 현재 추세는 지금 이거는 시험 문제에 관계없어요. 현재는 월세 공급자들이 우세하다고. 모든 정책이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노예는 항상 노예로 살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더 이거 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구나. 그 정책이 그렇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근데 신문지상이나 전문가들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감추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알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왜? 골치 아픈데 무슨 정책을 연구해 안 하지. 그냥 편하게 살지. 술 한잔 마시고 드라마 보고 즐기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어요. 제보고 농담 아니고, TV나 이런 매체에서 부르면 진짜 까라면 신랄하게 없는 근거가 아니고, 다 근거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 가지고서, 잣대 가지고서 신랄히 까다릴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야당 쪽에서는 안 하지. 왜? 야당 하는 사람도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니까 깔 필요 없어. 그냥 좀 손 들어 달라 하면 손 들어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세상은 뭐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양놈들 있죠. 그 페이스북 그 누구야 그 저크버거 자기 뭐 50이죠. 생전에 기부하겠다. 딸내미 놓고 기운점으로 다르죠. 사고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지가 죽을 때까지 간소유까지 들고 가죠. 삼성전자, S전자 이거지고 물론 상수세 어쩌면 적게 낼까 해가지고 막 회사 합병 시키고 하여튼 회사 분할 하고 골 때리죠. 그게 문화가 다른 거라고 문화. 이 한민족은 뭐다? 더러운 피가 흐르는 민족이에요. 나도 한민족이지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갑시다. 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내가 약간 마지막 흥분했네요,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지겨운데 수업하다가 듣기 얼마나 지겹어요, 내 강의. 지겨우니까 그런 거 한번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인간 올바른 소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런 뭐 옛날에 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그 옛날에 아주 들었던 예제 있죠. 얘들이 이제 한 몇 년 뒤에 뭐 신문지상에 그대로 소개돼. 내가 또 옛날에 저런 쓰던 표현들 바나나 하나 꼽을 땅도 없다는 거. 또 지금 뭐 드라마도 노드방 드라마 대사였던 노드방. 장중도 보니까 그 드라마 모르겠어 보니까 밥 먹다 보니까 저거 내가 썼던 말인데 어떻게 주워들었던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70페이지 수요의 유형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